그러면은 저것도 좀 해보셨을 거잖아. 신차를 뽑았을 때랑 네. 장기 렌트로 뽑았을 때랑 최종 금액을 좀 맞춰봤을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셨던가요? 최종 금액은 이 하이브리드 살 때 네. 오히려 막히는 도로에서 연비가 좋다. 이렇게 멈추고 브레이크 많이 잡아야 되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네. 520D를 타다가 이 소나타 네. 탔을 때 좀 어떠셨는지. 아무래도 네. 520D는 조금 등급이 더 높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그래서 디젤이나 사실 그 하이브리드 타나 뭐 연비는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연비에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거는. 요거 사실 넣는 거 얼마 안 되는데 요거를 안 넣어줬더라고요. 좀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는 주로 내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 네. 내비용 쓰시는데 왜 요거 핸드폰 거치대는 왜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우선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모터가 이제 두 개니까 보통 다들 이제 모터 이제 변환될 때 충격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느꼈던 거는 좀 이제 가속할 때나 할 때 초반에는 전기 모터로 가다가 네. 이제 엔진 모터로 이제 들어올 때 네. 바뀌는 뭐 꿀렁임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네. 이 미션이 1단에서만. 속도 이제 뭐 한 3, 40까지도 50까지도 뭐 이렇게 전기 모터로 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네. 반절 주행이 독일차보다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뭐 어떻게 주행을 했을 때 딱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면 이 차의 단점은 어떤 거 같으세요? 우선 세세한 단점들은 네. 여기가 그 다음에 이 차의 가장 단점은 차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현대차의 인식은 어떤 거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 솔라루프 솔라루프. 그때 이제 충전되는 거. 네. 네, 이제 태양열로 충전되는 이제 프로브로 신차를 샀을 때는 저는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네. 되게 어중간한 포지션에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준다고 하면은 주관적으로요. 주관적으로? 네. 주관적으로 한다 차주님 그러면 주관적인 점수. 한 2점 정도. 2점? 네. 2점. 네. 마이너스 3점은 아까 다 말씀하신 것들. 그렇죠. 차는 너무 좋은데 네.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좋은 선택은 아니었는데 뭐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아니어서. 최악의 선택은 어떤 거였을까요? 차주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찍었던 게 차종이 뭐였죠? X7이요. X7 한 2주 됐죠? 네, 2주 전에. 예. 차량이 한 대 더 있으셔서 총 두 대 더. 네, 요거 있고 와이프가 A클래스. A클래스까지. 자, 그러면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진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32살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21년 2월식이고요. 예. 그리고 DM8 인스퍼레이션. 예. 그거에 이제 옵션은 위에 선루프나 네. 솔라루프 제외하고 거의 다 들어갔어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네. DM8. 자, 그러면은 이 차가 소유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1년하고 1개월. 키로수가 27,000km. 27,000km.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어떤 거 좀 타셨는지? 종류가 많았고, 세단 종류로는 520D 한번 탔었었고요. 직전 차량이? 아니요, 전전이요. 전전? 직전에는 뭐, 소렌토도 타보고, 그러면은 소렌토 네, GV80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타고. GV80? 네, 자, 그러면 그 차를 타다가 네.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구매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와이프 좀 연습용으로 좀 사줘서 이제 연습도 하고 네. 이제 평상시에 출퇴근하라고 사줬는데 네. 이게 와이프가 현대차는 이제 잘 안 좋아해서 차를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벤츠로 지금? 네네. 연수를 충분히 잘 하고 이제 벤츠로. 자, 그러면은 혹시 이 차를 사기 전에 경쟁 차종은 따로 없으셨나요? 무조건 소나타? K5랑 요 차 이제 비교는 해봤었는데 네. 어차피 플랫폼이랑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이랑 다 같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디자인만 와이프한테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K5는 조금 좀 남성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듯한 느낌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와이프가 소나타가 훨씬 나을 것 같다. 소나타의 그래가지고 중후한 맛? 네네네. 혹시 실례지만 사모님이 나이대가 혹시? 29살이에요. 네. 29살이면은 그래도 K5 많이 선택을 좀 하시는데 또 소나타로. 네, 근데 남자들은 좀 K5를 선호하는데 와이프는 요 디자인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등급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인스퍼레이션은 거의 끝판왕인데 네네. 혹시 요걸로 선택하신 이유는? 우선 요 이제 서라운드 뷰가 좀 아무래도 연습해야 되니까 네. 서라운드 뷰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차 가서 이제 뽑을 수 있는 차량 몇 개 이렇게 봤는데 네. 요게 그나마 이제 가장 나을 것 같고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차로 그냥 바로 받았어요.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차량 가격이 이제 4,05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고 네. 100만 원은 이제 할인. 소나타가 아무래도 그 인기가 없는 차종이라서 그런지 100만 원은 할인을 그냥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총 3,950만 원에 3,950. 혹시 결제는 좀 어떻게 이제 하셨는지? 렌트로 뽑았고요. 네. 보증금은 10% 네. 들어가서 이제 400만 원 보증금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3년 계약하고 네. 한 달에 72만 원씩. 그러면은 저것도 좀 해보셨을 거잖아. 신차로 뽑았을 때랑 네. 장기 렌트로 뽑았을 때랑 최종 금액을 좀 맞춰봤을 거잖아요. 맞아요. 혹시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셨던가요? 최종 금액은 한 몇백만 원 정도 더 났는데 아무래도 뭐 취등록세부터 그다음에 뭐 보험금이 아무래도 와이프가 네. 전에 첫 차를 C클래스를 탔었는데 네. 그 차를 좀 사고가 몇 번 나가지고 보험금이 아무래도 또 올라가니까 굳이 이제 보험금 또 올라가니까 이제 렌트로 그냥 뽑자. 사고가 나도 또 그 이력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렌트로 좀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오히려 더 저렴한 케이스였겠네요. 장기 그렇죠. 렌트가. 네네네. 더 저렴했어요. 보험료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낫겠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그것도 궁금한데 소나타 이제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수리비 포함 여부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포함했을 때랑 포함 안 했을 때랑 가격 차이가 좀 나던가요? 보통 수리를 포함 많이 추천을 안 해주더라고요. 딜러분들도 뭐 크게 많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정기 점검은 한 번씩 와서 해주고 그냥 이제 상태는 봐주는데 나머지 차는 그냥 엔진 오일도 이제 각자 갈면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 그거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차이 좀 많이 나요? 차이는 아예 추천을 안 해줘서 그냥 네, 비교도 안 해봤었어요. 알겠습니다. 저 그럼 요거는 혹시 계약하고 거의 며칠 만에 받으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받은 거예요. 일주일 만에? 네네네. 작년 초면은 반도체 대란 때였나요? 아니죠? 그때도 반도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코로나 때여서 근데도 소나타는 좀 인기가 없었어서 그런지 그때는 바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바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당연히 월 나가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가솔린. 네, 가솔린. 가득 넣는 비용.
가득 넣는 비용이 한 9만 원 정도 들어가고 네. 연비는 찍히는 거 보니까 1030, 1050 정도는 가더라고요. 야, 주행 가는 거리가? 네네네.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으세요? 네, 충분히 실제로 가는 것 같고 대박이다. 제가 좀 시내 주행은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거의 이제 고속 주행 위주로 하고 해서 보통 연비가 20에서 뭐 25 사이, 뭐 23, 그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항상. 고속으로만. 네, 거의 다 고속이고 남양주 살다 보니까 네. 거의 다 하이웨이여가지고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22.2km. 네네. 이 차 사기 전에 이 정도의 연비는 예상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거의 한 15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엄청 잘 나오는데 네네네. 거의 10,000원당 한 120km? 맞아요. 네. 거의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 시내 타면은 한 몇 정도 나와요? 혹시 시내도 들어가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시내 타면은 한 17 정도 나오더라고요. 17, 뭐 오히려 처음에 저는 이 하이브리드 살 때 네. 오히려 막히는 도로에서 연비가 좋다. 이렇게 멈추고 브레이크 많이 잡아야 되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네. 고속 주행이 훨씬 좋고. 그러네. 그때 한번 제가 그 남양주에서 네. 파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파주 쪽 가는데 이제 자유로 타고 이제 거의 다 하이웨이였는데 네. 그때 주유하고 갔을 때 28까지도 나왔었어요. 연비가. 대박. 그때 주유 바로 하고 바로 출발했을 때 28에서 뭐 29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30은 못 넘겠네요. 맞아요. 30은 안 넘더라고요. 35.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유지비, 한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몇 번 주유하는지. 9만 원에 뭐 1000km니까 네. 거의 1000km에서 2000km 타면은 뭐 한 20만 원 안짝으로 주유비 하는 것 같아요. 한 15만 원 정도? 지금은 이제 사모님은 2차 운전 전혀 안 하시고. 네, 전혀 안 해요. 차주님께서만 이제 계속. 네네네. X7은요? X7은 주말이나 놀러 갈 때. 제가 이제 친구 만날 때나 이렇게 타고 다니죠.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차주님은 이 차 외관 디자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에 앞에가 뭐 매기 모양이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디자인이 뭐 실제로 보면은 또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막 뭐 기괴하다 이런 것 정도는 아니고 뭐 하지만 그래도 예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눈에는 K5가 K5. 더 예쁜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은요? 실내 디자인은 아무래도 이제 고급차는 아니다 보니까 네. 좀 마감재 플라스틱 마감들이나 뭐 하이그로시들이 너무 많아서 지문 많이 묻고 뭐 요런 디자인들이 뭐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차 소나타에 맞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맞는 디자인 같다. 네. 자, 세단끼리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세단이 520. 네, 520D. 520D를 타다가 이 소나타 네. 탔을 때 좀 어떠셨는지? 아무래도 네. 520D는 조금 등급이 더 높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우선 가죽 자체가 네. 그 520D 탔을 때 네. 이제 18년도에 탔었는데 18년식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죽 재질이나 그런 부분이 뭐 고급스러움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520D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럼 520 탔을 때 소나타 탔을 때는 그죠. 그런 거랑 출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그리고 520D가 그 연비가 진짜 좋거든요. 네. 고속 주행 했을 때 한 22까지도 제가 나와본 적 있고 네. 평균 못해도 한 15, 16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젤이나 사실 그 하이브리드 타나 뭐 연비는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연비에서. 자, 소나타 뽑기 운이 좀 존재하시는 것 같으신지? 아직까지는 뭐 저는 뭐 문제가 됐던 게 하나도 없어서 네. 뽑기는 크게 잘 뽑은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튜닝한 거 가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튜닝한 건 없고 시트의 착자감인데 좀 나파 가죽이 좀 아니어서 그냥 점점점점. 가죽 재질은 어때요? 인조 가죽으로 알고 있나? 뭐 아무튼 그레이, 아무튼 가죽도 이게 아마 이 그레이 색상인데 네. 조금 더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조금 시트가 살짝 딱딱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좀
폭신폭신하고 좀 감싸준다 이런 느낌은 없고 살짝 딱딱하다? 딱딱하다. 네. 520D 시트랑 이 소나타의 시트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520D 다이가 너무 520D. 압승이죠. 아, 너무 앞서기다. 520D가 나파여서 뭔가 좀 느낌이 좀 달랐던가요? 네, 달랐어요? 느낌도 좀 다르고 좀 의자 크기도 요거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하고 뭔가 좀 더 잡아준다. 네네네. 그런 게 좀 있다. 자, 시트 포지션인데 이 차 타자마자 바로 시트 포지션을 좀 잡으셨는지 아니면 조금 적응이 좀 걸리셨는지. 저는 괜찮았어요. 바로 잡았어요. 바로 혹시 네.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키는 180이고 몸무게가 이제 한 100kg 정도. 100kg 정도. 네.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는 좀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충분히 좋고 네. 뭐 핸들 위치도 괜찮고요. 핸들 위치도 괜찮고.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왼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왼팔을 딱 얹었을 때 편의성은 뭐 위치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네. 근데 요 현대차나 좀 국산차들이 네. 한 번에 이제 내리거나 한 번에 올리는 네. 이 뭐라 그러죠? 이 오토 네. 그 부분이 앞에 창 두 개는 있는데 뒤에 창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창을 내리거나 올릴 때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서 네.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요거 사실 넣는 거 얼마 안 되는데 요거를 안 넣어줬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다. 그리고 저거 메모리는 위치는 괜찮나요? 네, 메모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핸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핸들에는 네.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일단 보니까 왼쪽이 전화 버튼, 통화 버튼이 오른쪽이 크루즈, 네, 반절 그렇죠. 주행. 네네네. 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네. 다른 현대차가 크루즈가 진짜 좋아서 네. 요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은 바로 시작이 되니까. 반절 주행이?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편하게 잘 쓰고 있고 네. 다른 것들은 뭐 버튼이 많진 않아가지고 네.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너무 많으면 또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맞아요. 패들은요? 괜찮아요. 위치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혹시 패들도 좀 써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잘 써본 적은 없는데 네. 뭐 위치나 이런 누르는 거는 크게 네. 뭐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쪽 깜빡이나 와이퍼 괜찮아요. 위치도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네. 계기판은 요 디스플레이 계기판으로 들어가서 시인성도 되게 좋고 아무래도 요거 스포츠 모드나 이런 거 갔을 때 이제 색깔도 좀 변하고 하니까 그래요? 좀 좋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차주님은 어떤 모드로 많이 지금 타자마자 네. 그냥 에코 모드로 항상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마 에코 모드로 항상 다니는 것 같아요. 에코로. 네. 자, 모니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모니터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아까 하이그로시라 좀 지문이 많이 묻는다. 지문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보여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닦아도 좀 많이 묻어 있고 이 하이그로시가 좀 물티슈로 닦으면 또 이런 물티슈로 닦은 맞아요. 부분이 많이 남고 하니까 네.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자주 닦아줘야 되고 해서. 닦아줘야 되는.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지금 저런 버튼류들은 전부 다 터치인 거죠. 네, 버튼 다 터치고 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아무래도 국산차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서 원래는 잘 안 쓰는데 네. 너무 좋으니까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 써야지 또 이제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랑 또 연동도 되고 하니까 HUD끼리. 네네네, 그렇구나. 같이 좀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는 주로 내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 네. 내비용 쓰시는데 왜 요거 핸드폰 거치대는 왜 있으신 거예요? 요거 핸드폰 놓을 데가 없어서 제가 여기 처음엔 놨는데 네. 요즘은 핸드폰 바꾸면서 네. 또 요것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잘 안 쓰시는. 떼야 되는데 아직 안 뗐어요. 자, 비상 깜빡이 위치는 좀 괜찮으신지? 네, 괜찮아요. 딱 오.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정중앙. 밑에 공조기 쪽. 네, 공조기도 너무 좋고 공조기 사실 이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 네. 저는 너무 좋아서 사실 다른 뭐 이것저것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심플한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심플해서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잠깐만, 이게 통풍하고 네. 엉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 위로 올리면은 이제 뜨뜻해지는 거고 네. 내리면 이제 통풍으로 통풍으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괜찮아요. 요거 버튼은 크게 나쁘진 않고 현대차 통풍이랑 이제 열선이 너무 열선부터 해서 이제
너무 좋거든요. 네. 시원한 것도 사실 금방 시원해지고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는 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다른 차를 한다면 어떤 차? BMW나 네. 벤츠도 사실 통풍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다른 외제차들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잘 시원하다. 훨씬 시원하고 훨씬 따뜻하고 따뜻한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시원한 통풍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통풍은. 자, 밑으로 좀 내려도 기어부 쪽인데, 야, 네. 이 기어부가 버튼식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괜찮아요? 처음에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네, 버튼 누르는 거부터 해서 네. 뭐 사실 위치가 바로바로 안 보고도 사실 눌러도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좋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야,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에 있네요. 네네. 이거 괜찮아요? 저는 막 바꾼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계속 에코.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는데 써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너무 아래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 차주님께서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에코. 네, 에코 모드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그립감인데, 네. 핸들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그립감은 제가 전에 아는 형님 차나 뭐 렌트카들 타다 보면은 소나타도 몇 번 타보고 하면은 네. 국산차가 핸들이 되게 가볍더라고요. 근데 하이브리드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나타 요 차는 그립감이 뭐 엄청 가볍지는 않아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무게감이? 네, 무게감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요거 가죽의 이 느낌은 좀 어때요? 요 핸들 가죽이요? 네. 핸들 가죽은 사실 좋은 느낌은 없어요. 그냥 인조 가죽 느낌이어서. 인조 가죽 느낌.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무게감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를 켜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스포츠 모드 켜본 적은 있긴 한데 달라지나요, 무게감이? 더 무거워진다 이런 거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수납 공간인데요. 컵홀더나 뭐 이런 수납 공간들 어떠신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두 개 놓고도 네. 조금 앞쪽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수납이 가능하고 네. 되게 넓다 보니까 음. 이제 와이프 뭐 화장품 가방 같은 거 그런 거 놔도 이제 충분히 들어가고 입구가 넓어서 네. 편하더라고요. 승차가 서스펜션인데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승차감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네. 서스를 그 BMW 거를 썼다고 했나? 그 같이 썼던 거를 똑같은 걸 썼는데 그래서 좀 훨씬 딱딱해졌더라고요. 물렁물렁한 게 없어서 오히려 이제 뭐 멀미나 이런 거를 와이프가 조금 차 타면은 하는 편인데 요 차는 크게 멀미 같은 건 많이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딱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딱딱하다 보니까 또 그 방지턱이나 큰 요철을 지날 때 그 뒤에 이제 바퀴가 넘어갈 때 뭔가 쿵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근데 그게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 심한 것 같더라고요. 서스가 좀 말랑해야지 좀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좀 딱딱해서 쿵쿵 뭐 이런 느낌? 앞에는 괜찮은데 네, 앞에 뒤에서 넘어갈 뒷자리 탔을 때 네네. 뭔가 좀 딱딱하게 넘어간다. 쿵쿵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뒤에 서스가 좀 아쉽다. 네네. 혹시 뒷자리에도 혹시 성인분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태워봤죠. 혹시 뭐 똑같이 그런 말씀 하시던가요? 좀 딱딱한 것 같다라고? 넓은 거나 이런 거는 좋다고 하고 막 승차감이 좋다라고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나쁘다고도 혹시 들으셨나요? 나쁘다고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냥 넓다. 그냥 소나타구나. 소나타구나. 이 정도. 그래서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뒷자리 서스가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네. 가속력인데 실제로 타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출력이 아무래도 토크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서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는 토크가 낮아서 뭐 되게 붕 뜨는 느낌도 강하고 그다음에 치고 나가는 느낌도 되게 적더라고요. 뭐 출력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낮겠지만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속도가 계속 붙어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크게 부족함은 없고 처음에 이제 만약에 가속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또 엑셀을 밟는다거나 이럴 때는 출력이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꿈속에서 이거 혹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많이 밟아도 고속도로에도 120, 130 정도밖에는 안 밟아본 것 같아요. 왜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여서 그런지 아,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운전을 되게 천천히 하게 돼요. 그리고 되게 연비 주행을 하게 되고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되게 연비 주행을 하게도 되고 탄력 주행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차가 밟아도 잘 안 나가다 보니까 굳이 뭐 밟을지도 않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뭐 120, 13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는지? 안정감 나쁘지 않았어서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제동력인데 네. 제동력은 좀 어떠신지? 제동력은 확실히 많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차를 밟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번에 차가 이제 급점거 한번 할 때 좀 제가 뭐 앞에 급점거 하면서 점거할 때 조금 생각하는 것보단 조금 더 밀리는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코너링인데 네. 코너링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코너링도 저는 뭐 막 빠르게 코너를 도는 건 아니어서 뭐 크게 나쁘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뭐 변속 충격이 좀 있다거나 뭐 변속이 좀 느리다거나 혹시 그런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우선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모터가 이제 두 개니까 보통 다들 이제 모터 이제 변환될 때 충격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전에 있는 전 세대 하이브리드보다도 훨씬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느꼈던 거는 좀 이제 가속할 때나 할 때 초반에는 전기 모터로 가다가 이제 엔진 모터로 이제 들어올 때 바뀌는 뭐 꿀렁임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이 미션이 1단, 2단, 3단이 그 속도에 맞는 미션을 딱 장착해 주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PM이 급속도로 1단으로 확 밟으면 RPM이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뭐 밟지도 않고 그냥 정상대로 이렇게 밟아도 그 바뀔 때 몇 번 뭐 항상 그렇진 않는데 몇 번 이제 RPM이 확 올라갔다가 다시 팍 떨어져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단에서만? 속도 이제 뭐 한 3, 40까지도 50까지도 뭐 이렇게 전기 모터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엑셀을 좀 더 밟으면 바뀌는데 그 바뀌는 타이밍에서 엔진이 뭐 원래는 한 50이면은 한 3, 4단은 돼 있어야 되는데 한 뭐 2단 정도로 돼 있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RPM이 확 올라갔다가 다시 그 제 단수를 찾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질감은 전혀 없죠. 이게 딱 했을 때 이거 전기력으로 가다가 엔진 딱 켜졌을 때의 이질감. 맞아요. 부드럽게 사실 엑셀을 급하게만 안 밟으면 그런 이질감은 잘 안 느껴져요. 급하게 밟으면 느껴지네. 네, 좀 이렇게 엑셀을 50km나 이럴 때 추월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더 속도를 내고 싶을 때 엑셀을 좀 쭉 밟으면 그 느낌이 확실히 있고 부드럽게 그냥 가면서 엑셀을 뭐 많이 안 밟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더라고요. 엔진음 배기음인데 네. 그건 뭐 엔진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엔진음? 전기 모터로 갈 때는 너무 조용해서 너무 이제 안락하게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돌 때도 그렇게 시끄럽다는 느낌은 많이 없어요. 그 RPM 한번 올라갈 때 말고는 크게 시끄러운 것도 없고 딱 그 확실히 이제 밖에서도 들어보면 하이브리드 차들 되게 조용하듯이 가듯이 조금 이제 골목길 같은 데 갈 때 하이브리드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좀 사람이 빨리 안 피하는 거 말고는 엔진음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것 같다. 빨리 안 피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뭔가 골목길이어서 빵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천천히 따라갈 때도 많고 그냥 살짝 빵 해주거나 살짝 이렇게 띡띡해요. 근데 또 살짝 빵 해도 빵이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또 빵 크게 하면 또 괜히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또 그때 항상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자, 스피커인데 일단 보니까 보스
네, 맞아요. 보스. 뭐 음악이나 딱 뭐 들었을 때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확실히 보스 스피커 업그레이드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좋다. 네, 스피커는 뭐 사실 차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노래나 네. 뭐 영상 보거나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노래 틀 때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져요. 자, 실내 사이즈인데 일단 레그룸과 헤드룸 정말 넓죠. 네, 좀 요 차의 크기에 비해서는 넓은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는 좀 어떠세요? 뒷좌석이요? 네, 뒷좌석. 뒷좌석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는데 네. 이 뒷좌석의 불편함은 아무래도 이제 폴딩이 안 되더라고요. 2열 폴딩 안 돼요? 네네, 찾아봤는데 폴딩이 안 돼서 그거 말고는 크게 뒷자리도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2열 폴딩이 왜 안 되지? 원래 안 되네? 원래 안 되는 거 저도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폴딩 되면 더 좋잖아요, 그쵸? 그쵸. 폴딩 되면 짐이라도 좀 실을 때도 편하고 한데 폴딩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 사이즈 충분히 넓어요. 이 정도 사이즈의 트렁크는 거의 뭐 승용차 트렁크에 비해서 충분히 넓은 거. 어떤 분은 너무 깊어서 손을 너무 멀찌감치 내야 된다. 맞아요. 그런 분도 계셨는데. 맞아요. 넓어서. 차주님도? 짐을 많이 실진 않아가지고 딱히 그런 거는 막 너무 깊다 이런 거를 사실 많이는 못 느꼈는데 넣고 싶은 거는 뭐 충분히 다 넣을 수 있는. 네네. 그래도 이거 가운데 스키스루는 들어가죠. 스키 이렇게.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번 보진 않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장점은 우선 이 차의 장점이라기보다 그냥 현대차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런 이제 뭐 디스플레이 되게 편하고 내비게이션 좀 좋다는 점이랑 내비게이션. 반자율 주행도 사실 다른 독일 3사 못지않게 오히려 독일 3사보다 좀 좋은 듯한 반자율 주행 이제 성능이나 그다음에 뭐 이제 디스플레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되게 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선명도도 충분히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정도. 네. 반절 주행이 독일 차보다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뭐 어떻게 주행을 했을 때 딱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우선 코너 돌 때 뭐 잘 안 끊어진다고. 코너 돌 때도 좋고 BMW는 사실 반자율 주행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BMW 탈 때 반자율 주행은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못 느꼈는데 확실히 현대차는 그거보다는 좋다는 거는 이제 차선도 잘 지켜주고 차선도 잘 지키고. 근데 차선 끊어질 때는 끊어지죠, 똑같이. 그죠. 끊어질 때는 큰 코너나 이런 데는 확실히 비슷하게 끊어지긴 하는데 BMW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신뢰감이 간다? 안정감이 좀 있다? 안정감이 훨씬 확실하게 있어요. BMW는 좀 불안전한. 네, 옛날 우선 전 세대 BMW는 이제 차를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차 이렇게 옮기면은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X7이 주로 그런 거죠. X7은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차선을 잘 지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현대가 더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가 좀 더 잘 지키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단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선 세세한 단점들은 여기가 지금 스덴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철이거든요. 그래서 뭐 핸들 디자인이 뭐 예쁘다 안 예쁘다 보다는 이 겨울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밖에다 세워놓고 타면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선을 트는데 이 열선을 틀어도 이 쇠는 좀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좀 차가워요. 되게 차가워요. 생각보다 더 차가운데 이 잡을 때 뭐 위에나 아래나 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여기나 이렇게 많이 잡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잘 안 따뜻해져서 굳이 이 디자인을 왜 여기에 이렇게 넣었는지 좀 의문스럽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문들이나 그 다음에 이 차의 가장 단점은 좀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 네. 생각보다 좀 비싸게 나가는 가격이 이제 4천만 원인데 이 깡통은 2,200이고 가장 좋은 차는 이제 4천만 원 정도. 요게 이제 거의 가장 좋은 건데 갭이 좀 크다 보니까 누가 이제 타고 다니면 뭐 2천, 3천짜리 차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냈던 금액보단
더 낮은 뭔가 차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서 굳이 풀옵션을 네. 안 사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엄청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밖에 써야 되죠. 이 차는 4천만 원대. 그러니까 밖에 써놔 풀옵션 풀옵션 4천만 원대라고. 안 그러면은 맞아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그 정도. 자, 아쉬운 점, 단점이 현대차에서 아쉬운 점. 이건 좀 아쉽다. 있나요? 현대차여서 아쉬운 거는 사실 이 마크가 사실 이 파워라는 게 브랜드 파워라는 게 확실히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인식이라는 게 강하니까 참 그게 참 아쉽긴 한 것 같아요. 현대차는 네.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현대차의 인식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싼 차, 아무래도 싼 좀 차. 국산차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싸고 좀 보통 분들이 승차감이 너무 울렁거리고 그리고 뭐 이제 거의 다 뭐 2천, 3천인 줄 알고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는 차가 되게 좋거든요. 네. 이 차들이 전 세대나 뭐 옛날 것들은 당연히 차들이 되게 현대차들이 안 좋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차가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까지 과소평가 받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뭐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 있나요? 우선 옵션은 저는 다 충분히 만족을 하고 근데 사실 이 승용차가 4천만 원이면 네. 중고로 만약에 뭐 5 시리즈나 그렇죠. 클래스를 산다고 하면 지금 중고로 한 2년 정도 된 거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맞아요. 뭐 그냥 M 스포츠 패키지나 뭐 220D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라면은 이 소나타 프로를 사느니 네. 외제차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제차 타도 뭐 크게 사람들이 되게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든다 하는데 저는 외제차 타면서 사실 유지비가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엔진 오일도 다 갈아주지, 네. 뭐 점검도 다 받을 수 있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조금 그렇게 방향을 좀 틀어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고 싶다. 네. 만약에 사모님께서 운전 연수를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똑같이 소나타로 가나요? 그냥 와이프 A클래스 사주고 그냥 처음부터? 네. 그리고 그냥. 뭐 제 거 이제 세컨카를 따로 사던가. 그렇게. 이게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1년 동안 타고 있는데 네. 다른 차를 아마 샀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거는 없고. 네, 수리한 거 없어요. 그리고 요거 시트 실내 색상도 이거 따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은 안 했고 그냥 요 인스피레이션 등급의 네. 요 이 색상에 뭐 요렇게 보스 스피커에 요런 거 이 차가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받았어요. 혹시 그럼 실내 색상은 원래는 어떤 색상으로 또 선택을 하실라고? 네. 네. 뭐 크게 실내 색상을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는 따로 없었어요. 따로 없었고. 사실 이 그레이 색상이 네. 그렇게 뭐 사진으로 봤을 때 밝아서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 뭐 다른 사실 뭐 BMW나 벤츠나 다른 외제차들의 이제 베이지 색상이랑은 그 고급짐의 차이가 되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 색상을 예쁘다고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거는 따로 없으시고. 네네.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현대 서비스 센터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엄청 편하고 엔진 오일을 갈면은 보통 한 15만 원 정도 선이더라고요. 네. 금액도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블루엔즈나 이런 이제 어디 가도 사실 다 고칠 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매우 편안하다. 네. 자, 이 차에 고질병이나 결함 따로 없죠? 네, 따로 못 느꼈었어요. 잡소리나 풍절음 있나요? 잡소리, 풍절음은 확실히 SUV보다 세단이라서 좀 훨씬 적고 그 다음에 뭐
잡소리도 사실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거의 안 나는 것 네, 같은데. 거의 안 나요. 되게 조용해요. 풍절음도 거의 안 나실 것 같은데. 네, 뭐 거의 없어요. 들어보신 적도 거의 없죠. 100km, 110km 그렇죠. 돼도. 100km 돼도 세단이라서 확실히 풍절음은 적은 것 같아요. X7 대 소나타. 풍절음? 네. 풍절음 X7도 너무 조용하긴 너무 해요. 둘 다 조용하다. 네, 네. 무승부. 자, 2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좀 많이 보셨나요? 아니요, 따로 많이 보진 않았고 네. 그때 기억 남는 건 유튜브 좀 봤을 때 이 어, 솔라루프 솔라루프. 그때 이제 충전되는 거 네. 아, 네, 이제 태양열로 충전되는 이제 태양열 패널 뭐 이렇게 들어간 이제 솔라루프 요거랑 네. 이제 선루프나 이런 거 비교하는 영상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궁금해서 봤었는데 네. 솔라루프가 생각보다는 그 효과가 되게 미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즘 다 지하 주차장이고 집 이제 야외 주차장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네. 달리면서도 뭐 충전이 된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미미해서 선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의 그런 리뷰는 좀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리뷰를 봤었다. 지금도 막상 타보니까 굳이 안 넣기 잘했다. 네, 뭐 100 몇십만 원인데 굳이 음. 선루프는 취향껏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솔라루프는 좀 안 넣는 게 좋은 것 안 넣는 같아요. 게 좋은 것 같다.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그냥 출퇴근 차로 샀다고 했을 때 뭐 생각보단 승차감 좋다 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이 하이브리드 리뷰 봤을 때 내연기관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승차감이 오히려 좋다라는 리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타봤을 때 승차감이 되게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뭐 출퇴근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차가 따로 한 대 더 있으니까 뭐 크게 뭐라고는 안 했는데 만약에 이 차만 탄다고 한다면 조금은 서러울 것 같습니다. 아, 서러울 것 같다. 네, 좀 굳이 이 가격에 왜 이 차를 샀냐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서. 아, 그렇죠, 그렇죠. 금액대가 일단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랜저 차라리 남자라면은 무조건 그랜저를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랜저도 뭐 옵션 좀 빠지니까 4천만 원 초반 정도 빼면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랜저로 가는 게 낫고 아니면은 조금 옵션을 많이 빼서 한 3천만 원 초반 정도로 구매를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하차감인데 하차감이 있나요? 하차감은 이제 이 반대로 좀 하차감이죠. 이거를 저 이거 맨날 물어보는 질문들이라 차종 상관없이 다 물어보거든요. 차 내렸을 때요. 차 내렸을 때 이제 혹시라도 발냄 맡기고 할 때 좀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런 느낌? 반대로 뭔가 반대로? 내가 왜 이 차를 뭔가 친구들 앞에서는 사실 친구들은 이미 제가 차 많이 좋아하고 네. 좋은 차도 있고 뭐 차도 자주 바꾸고 하는 걸 알아서 그렇게 뭐 말은 안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저 생각났어요. 가오가시. 가오다시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오가시가.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사모님께서 운전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사신 거죠? A클래스를. 좀 뒤에 사신 거의 2달에서 3달도 안 타고 바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꿔줬고 그래서 8개월 동안 지금 억지로 차주님께서 운전하고 계신. 맞아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가 있어도 박더라고요. 그래요?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 좀 덜 받고 안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앞에도 이게 세게는 당연히 초보 운전이라서 안 박는데 그 주차할 때나 이럴 때 참 이게 서라운드 뷰가 있어도 박는구나. 그죠. 그래서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좀 박지 말라고 서라운드 뷰 넣어서 줬는데 A클래스는 아직 한 번도 안 박으시죠? 맞아요. A클래스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운전해요. 그래도 뭐 어쨌거나 그 두세 달의 경험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차도 아무래도 A클래스가 훨씬 작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한 번도 안 박았어요. 1년 됐는데. 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만약에 무조건
풀업으로 신차를 샀을 때는 저는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네. 뭐 어떻게 풀업 네. 중고로 사도 뭐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신차로 산다 그러면 무조건 옵션을 조금 많이 빼서 한 3천만 원, 비싸도 3천 중반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맞춰서 사는 프리미엄 정도 되겠네 그러면. 네네, 프리미엄이나 뭐 옵션 조금 뭐 넣던가. 이게 프리미엄이면은 뭐 네. 옵션이 뭐가 또 많이 빠지나요? 그거 빠지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차 살 때 그냥 무조건 풀어. 그냥 옵션 이거 있네. 그렇게는 계산을 안 해보고 네네. 그냥 인스피레이션이 제일 끝판왕이네. 네. 그리고 저렇게 구매를 하신 거구나. 그렇죠. 서라운드 뷰 있네. 그러면. 서라운드 뷰 정도를 많이 보셨구나. 와이프 그냥 차 타야 되니까 연습용이니까. 연습용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은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으세요? 차주님이 보기에는? 사실 연비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니까 연비가 음. 엄청 좋겠지. 그리고 연비도 실제로 좋기는 좋고. 음. 근데 저는 조용한 거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사는 거라고 하면은 적극 추천드리는데 네. 뭐 디젤도 연비만 보면은 사실 디젤 차도 충분히 좋아서 소나타 디젤? 아니요, 국산 디젤은 사실 안 좋고 네. 뭐 520D? 네, BMW 320D나 뭐 C클래스나 아니면은 뭐 E클래스 디젤은 연비가 진짜 좋거든요. 오히려 국산차 디젤은 되게 연비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산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것도?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국산차나 외제차나 큰 차이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너 그런 경험 나 이제 추천 못해. 우선 트렁크가 폴딩이 안 돼서 트렁크에 좀 긴 짐도 좀 넣고 싶고 네. 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 안 해드리고, 네. 요 차가 사실 한 대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 메인 차를 탄다고 하면은 네. 저는 무조건 좀 그랜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랜저로? 네, 차 크기도 훨씬 더 크기도 크고 금액도 사실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태서 520D를 좀 사거나 그런 식으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겠다. 그리고 이건 사실 차박도 거의 뭐 못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폴딩 자체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폴딩 돼도 이게 차박이 안 되죠? 그쵸. 폴딩이 돼도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폴딩이 되면 좀 짐 실을 때나 이럴 때 훨씬 편하니까.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되게 어중간한 포지션에 연비 좋은 차다. 어중간한 포지션. 그쵸. 가격으로 봤을 때. 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정말 냉정하게 네. 객관적으로 준다고 하면은 주관적으로요? 주관적으로? 네. 주관적으로 한다 차주님 그러면 주관적인 점수. 한 2점. 2점? 네. 2점. 네. 마이너스 3점은 아까 다 말씀하신 것들. 그렇죠. 차는 너무 좋은데 네. 중고차로 사면 괜찮은데 새 차, 저는 새 그치. 차로 샀으니까 주관적이니까. 그렇죠. 주관적으로. 만약에 이걸 중고차로 사서 뭐 한 3천, 지금 3천 초반이더라고요. 시세가 네. 풀업이 1년 된 게. 네.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점수 몇 점 정도? 그러면 한 3.5점에서 3.5점? 그래도? 네. 근데 제가 신차로 샀을 때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뭐 돈이 아깝다 이런 거보단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타고 다녔다고 한다면 이 차만 그럼 한 2점 정도? 2점 정도? 네. 이 차는 절대 뭘 해도 만점은 못 나오죠.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만점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반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정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한 2점 정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과연 이 차 다시 사실 건지. 너무 만족하면 또 사는 건데. 와이프가 네. 또 운전 연습을 한다 그러면 사줄 것 같은데. 또 가 소나타로. 소나타도 뭐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좋은 선택은 아니었는데 뭐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아니어서. 최악의 선택은 어떤 거였을까요? 만약에 아반떼를 사줬다고 하면은 정말 최악이었을 것 같은 게 제가 타기도 너무 작고 뭔가 더 이제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가오가시가. 네. 20대 저도 이제 한 30이 이제 넘어가니까 네네. 조금 아반떼는 타기가 좀 힘든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반떼를 와이프를 사줬으면 제가 못 탔겠죠 아예. 그리고 와이프가 또 그랜저를 타기에는 저는 타면 좋은데 또 와이프는 또 그랜저 너무 크고 그러니까 또 가격을 떠나서 네. 좀 크기가 딱 저도 좀 출퇴근할 때 어중간하게 타기도 좋고 와이프 연습하기도 딱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